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네, 아나운서 권자윤입니다. 네, 이제 벌써 내일이 2023년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네.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우리 시장 다행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주들의 수급 개선과 함께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양대지수 또 빨간불을 켜줬던 하루였죠. 네, 맞습니다. 오늘 배당락일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도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가 오늘 또 강하게 빨간불 켠 하루였습니다. 네, 이런 시장 안에서 이제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지금 바로 저희한테 연락 주셔야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 02-2000-4919번이고요. 또 문자 메시지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에도 고민되시는 종목 남겨주시면 네 분의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 종목 고민 냉철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연말 특집을 맞이해서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사연도 받고 포트폴리오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문자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문자와 이메일로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 네 분께서 꼼꼼하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사가 되어주실 네 분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의정에는 정태근 이사 그리고 정재훈 대표 모셨고요. 네, 우의정에는 예병군 대표 그리고 이성웅 이사님 모셔봤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배당락일임에도 불구하고 좀 미국장이 산타랠리가 이어지면서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으로 기분 좋게 마감이 됐습니다. 보통 이제 찬바람 불면 배당주를 매수해라라는 그런 격언이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4대 금융지주의 배당 기준일이 변경됐는데 특히나 이런 배당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예병군 대표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기업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도 그냥 이제 연말 결산 배당이 아니고 중간 배당을 하는 회사들도 되게 많이 늘어났죠. 근데 이제 이 배당 기준일을 먼저 이제 좀 얘기를 드리자면 보통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특히 상장사들요. 이 기업들은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결산법인이 12월 결산법인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말이 기준인 거죠. 그런데 금융주들은 보통 이제 5월 말 기준으로 5월 결산법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금융주들도 대거 12월 결산법인으로 바꿨죠. 그러다 보니 오늘 금융주들이 하락한 게 아니고 배당락을 맞다 보니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저도 사실 최근에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 쪽에 좀 투자를 했는데 이 게임주였어요. 그게 오늘 1,000원 이상 빠졌거든요. 그게 이제 왜 빠졌냐고 가만 보니까 오늘 배당락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봐도 배당락까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는 상승 마감을 했다. 결국은 이 기준으로 보면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오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배당에 대한, 그러니까 배당을 준다는 건 결국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입니다. 배당을 이익도 많이 나고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를 여러분들 선택해서 들어가신다면 결국은 주가도 주가대로 좋을 뿐더러 이 배당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배당은 결국은 소득세는 있어요. 배당 소득세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 배당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매수가 들어오는 쪽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이 연말 되면 어김없이 오릅니다. 이 상승을 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11월에 미리 사서 12월에 이 배당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오면 배당락이 나오기 전에 매도를 해버려서 수익만 챙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배당은 항상 언제 준비를 해야 되느냐. 배당 기준일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 모아두시면 배당은 배당대로 주식 수익은 수익대로 거두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당과 중간 배당까지 같이 주는 회사들. 조삼모사인 회사들 말고요. 그러니까 2,000원 나눠가 준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반반 나눠줄게. 연말 반, 중간 배당 반 이런 게 아니고 이익이 꾸준히 나면서 배당을 계속 꾸준히 하는 회사 그리고 이익만 나면 그걸 배당으로 돌리는 회사 혹은
이익이 나야 배당을 줄 수 있거든요. 금융위원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이익이 나야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주주들한테 이익이 되는 정책들이 나오는 거죠. 결국 기업은 이익을 근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배당을 맞는다, 배당을 준다, 이건 이익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런 회사들을 투자하시다 보면 결코 내가 굉장히 손실을 크게 봤다는 없습니다. 보통 배당이 없는 회사를 투자하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러니까 그걸 잘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건설 업종 자체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조금 더 좁혀서 태형건설 이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워크아웃, 이른바 기업 개선 작업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또 신청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19%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워크아웃이 진짜 기정사실화 된다면 태형건설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를 해둬야 하는지 예병근 대표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태형건설은 뭐 이제 SBS의 모 회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태형건설의 또 그 이제 지주사적 성격을 갖고 있는 TY홀딩스라고 있죠.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TY홀딩스가 최근에 자산 매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TY홀딩스가 자산 매각을 많이 했다는 건 이미 이 태형건설의 워크아웃에 대한 부분을 미리 준비했다는 얘기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신다면 글쎄요, 이게 저는 뭐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태형건설이 그렇게 뭐 휘황하게 황당하게 운영되어지는 기업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윤 회장이 다시 복귀를 했고, 그런 여러 가지를 살펴본다면 저는 물론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워크아웃을 더 막 부추긴 건 맞아요. 윤 회장이 다시 들어오고 자산을 매각하고 이러니까 야 진짜 유동성 위기 아니야?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 것도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빠질 만큼 빠진 상황에서 자산을 매각했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이제 이 워크아웃을 막을 수 있을 만한, 근데 이게 진짜 윤 회장님이 그분이 이 워크아웃을 막을 수 없을 정도인데 다시 재등장했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분도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니까 이게 어찌 보면 기회인데, 자, 이게 어찌됐든 우려는 굉장한 리스크입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특히 우려. 그 다음 주는 돼봐야 이 우려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 강하게 반등이 오는 것이고, 안 그러면 여기서 계속 걱정으로 인해서 주가는 계속 빠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저점 잡기가 사실 굉장히 까다롭긴 해요. 그런데 저는 다음 주 중에 저점을 준다면 매수를 해볼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워크아웃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TY홀딩스의 공시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공시 살펴보시면 이미 자산 매각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워크아웃으로 간다? 자산 매각 그렇게 해놓고 그건 좀 말이 맞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산 매각, 만약 진짜 워크아웃 갈 것 같았으면 자산 매각을 안 하는 게 맞았어요. 그다음에 자산 매각을 해서 워크아웃을 충분히 뭐 유동성 위기는 조금 있었겠죠. 건설주마다 지금 유동성 위기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근데 시장에 소문이 계속 태형건설 쪽으로 몰렸을 뿐이에요. 근데 TY홀딩스의 그 공시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워크아웃은 아닌 걸로 보여져요. 네.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면은 좀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태형건설에 대한 의견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샘플이에요. 어저께 샀거든요. 어제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8만 9,300원에 샀는데요. 네. 좀 진단 좀 해달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혹시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시청자님? 네?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00%예요. 100%요. 네. 네, 혹시 100%나 들어가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이유는 없고 그냥 샀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네 분 통해서 바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올궁정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내일부터 셀트리온 통합 법인이 또 출범이 됩니다. 네. 과연 우리 시청자님이 정말 잘 들어가신 건지 이유 없이 100%를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좀 자세한 모멘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병군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 셀트리온 잘 들어가신 거 맞으실까요? 지금 셀트리온뿐만이 아니고 제약바이오 쪽이 지금 다 괜찮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 프로그램에서 얘기 드렸던 게 인구층이 가장 두터운 베이비 부머 세대들, 그 세대가 지금 은퇴 세대로 들어갔고 그들의 가장 큰 궁극적 목적은 뭐냐? 무병장수 네 글자로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특히 셀트리온 지금 이벤트까지 하나 있죠. 지금 셀트리온 최근에 셀트리온 HLB를 보시면 HLB도 종목 상담을 지난주에 제가 했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것도 지금 계속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내년에 어떤 화두를 분명히 이룰 만한 포지션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거고 특히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합병을 통해서 더욱 시너지를 내겠다는 것이고 결국은 떨어뜨려 놨다가 뭉쳤다가 또 이제 또 다른 셀트리온의 이제 상장을 또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수혜가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이잖아요. 수혜를 또 연결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이 이공계 계열 출신이 아니고 전문 경영인이고 그다음에 그분의 성향이 주가가 떨어지는 걸 그렇게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라서 지금은 들고 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과감하게 지르셨어요. 근데 이게 약간 내동매매가 아니기를 바라지만 지르긴 잘 지르셨어요. 100%라는 거 저는 사실 굉장히 이게 집중 투자하는 거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집중 투자를 하면서 단기를 하는 걸 싫어해요. 자, 시청자분 이게 단기 보고 들어가셨어요? 아니 뭐 중기도 됐고 장기도 되고 중장기 보고 가세요. 이런 거는 진짜 역사적인 내가 투자를 한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비중 100%예요. 근데 내가 단기를 하겠다 비중 100%를 계속 어떤 종목 갈아타고 하시잖아요. 결국은 돈이 계속 녹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정말 이 셀트리온의 어떤 성장성을 보고 내년도가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이건 중장기적으로 보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걸 단기적으로 100% 여기 들어갔다가 또 단기적으로 100% 저기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보면 손절도 자주 하시게 되고 돈이 점점 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가감한 배팅이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잦은 매매는 결국은 증권사 좋은 일만 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셀트리온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일단 셀트리온 HLB가 저는 55,000원 요게 가면 제약바이오가 약간 쉬어가는 흐름은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어찌됐든 HLB가 대장주 비슷하게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셀트리온이 지금 같이 모멘텀은 있지만 같이 올라온다고 봤을 때는 셀트리온 55,000원이 어디 선 부근이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HLB 55,000원이 셀트리온 입장으로 보면 한 20만 원 약간 넘는 그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 오면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는 보여져요. 요때를 어떻게 하실지는 20만 원 딱 올라오면 다시 한번 상담 전화를 꼭 주십시오. 아니 아시겠죠? 그냥 가지고 가려고요. 예? 그냥 가지고 가려고요. 그냥 가지고 가신다고요? 네, 아무 네. 생각 없어요. 한 번만 더 상담 전화 주세요. 왜? 싫으세요? 아니 그럼 20만 원 되면 전화 드리려고요. 네, 20만 원 이상 네. 올라오면 딱 전화 한 번 더 주세요. 제가 네, 그때 이 그놈을 보고 전망은 다시 어떻게 한번 봐야 얘기 드릴게요. 예? 전망은 어떻게 보면 돼요?
저는 20만 원 이상 훨씬 가지 싶은데 20만 원 부근에서는 쉬어가는 흐름이 한번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아시겠죠? 예, 한 번 더 다시 전화 주시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셀트리온은 단기보다는 뭐 중장기로 들고 가시면 수익을 더 보실 수 있겠다라는 의견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분 다 올 긍정 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 꼭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셀트리온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GS 리테일 아, 매수가랑 비중은요? 23,500원 20%입니다. 아, 혹시 오늘 들어가셨어요, 시청자님? 아니요, 한 몇 개월 됐는데요. 네.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받았는데 네. 더 떨어지네요. 그러면 25,000원대도 보신 거네요, 시청자님? 네네, 저 한 2만 한 6, 7천원 갈 때까지 기다리려고 그랬었는데 네. 떨어져가지고 마음이 불안하네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3% 넘게 네네. 하락을 해서 많이 네네.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네 분 통해서 바로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 부정, 긍정 의견이 좀 많이 나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단 부정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사실 요즘 유통업체들은 참 주식시장에서 이야기가 잠잠한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에 좀 잘 올라오고 있었던 것 같은데 GS 리테일 부정 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정태근 이사님? 일단은 지금 매수가랑 현재가랑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일단은 현금 확보를 해놓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긍정 의견도 또 들어봐야겠죠. 네, 예병근 대표님이 긍정을 주셨는데 예. 뭐 GS 리테일이 지금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그거는 뭐 하셨는데. 100% 인정합니다. 네. 100% 정태근 이사님의 얘기에서 이 회사가 지금 소외받고 있다. BGF도 마찬가지고요. GS도 마찬가지고. 편의점 관련주들이 많이 소외가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한참 동안 기다렸었잖아요. 그리고 23,500원이면 거의 지금 매수가 부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락이 좀 찝찝은 그런데 이 하락이 거래량을 크게 수반한 하락이 아니에요. 3% 정도의 하락인데 거래량을 크게 수반한 하락이 아닌데다 또 하나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제가 알고 있기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GS 리테일이 지금 GS 프레시웨이 그러니까 적자가 나고 있는 프레시웨이를 떼내려고 하는 거 정확해요. 그게 맞습니다. 그럼 적자가 나는 걸 떼내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흑자로 돌려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거든요. 지금 그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에 굉장히 고요한 시점인데 굳이 이 구간에서 내가 던질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긍정 의견을 드렸던 거고 그게 지금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 기업을 갑자기 이게 뭐 우리 주식 거래하는 것처럼 GS 프레시웨이 오늘 내놨어. 내일 팔렸어? 그럼 돈 들어오겠네. 이게 아니에요. 이건 회사하고 거래거든요. B2B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뭐냐?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지금 이 가격대 밑에 떨어지면 이 가격대부터는 반대급부적 매수 구간이 들어온다니까요. 누군가는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지선이라는 게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지지를 안 깨고 계속 누군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게 이건 반대급부적으로 밑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분명히 위에 가서는 매도 물량이 나오겠죠. 근데 그 기사가 나올 때쯤이 정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GS 프레시웨이를 떼내고 흑자 기업으로서의 변환, 탈피, 그죠? 흑자 기업으로 재도약. 요 기사가 나오면 아마 이게 정점을 찍지 않겠느냐. 왜? 지금 편의점이 크게 주목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사로 인해 정점을 찍고 다시 밀릴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사에 뭐 소문에 사서 기사에 팔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소문 구간이야. 근데 굳이 팔 이유가 있을까요? 기사에 파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예. 네. 좀 기다려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나온 지 꽤 됐으니까 한 달 정도는 한 달 이내에는 네.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예, 안정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네. 계속 밑에서 누군가 사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 알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들고 가보세요.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네네. 예. 네, GS 리테일에 대한 두 분의 자세하고 꼼꼼한 상담 우리 시청자분 꼭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이제 포스코 엠텍에 대한 사연이 또 들어왔습니다. 8002번님이신데요. 27,000원에 매수하셨고요. 25% 오래됐어요. 오늘 상한가 갔는데 내일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이렇게 또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오래되셨다고 하면 한 네. 4만 원도 보셨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오늘 수익권으로 올라왔네요. 네, 참 네 분께, 다행입니다. 네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포스코엠텍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네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들어주시죠. 네, 세 분이 그래도 긍정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는 우리 시청자님 손실이셨는데 네. 오늘은 또 수익이셔서 오늘 저녁은 또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예병군 대표님 통해서 한번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욕심을 조금 더 부려봐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이게 이제 내일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려져 있는데 사실 지금 종가가 이제 29,850원인데 이게 이제 저항대가 강하게 저항대가 있었던 구간이 있어요. 이 차트상으로 봐도 34,000원 부근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한 저항대예요. 사실은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업 가치로 보면 이걸 뛰어넘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보여지나 그 34,000원의 그 저항대는 심리적으로 가격 저항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34,000원을 갭으로 뛰어넘는다면 이거는 글쎄요 그게 저항이 잘 안 보여요. 근데 34,000원을 갭으로 못 뛰어넘으면 그러니까 이게 내일 34,000원 이상으로 시가가 출발이 안 되면 34,000원 밑에서 출발할 거 아니에요. 그럼 34,000원을 못 뛰어넘었을 때는 이게 다시 밀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34,000원 한번 찍고 밀릴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초가가 저는 이렇게 제가 만약 시청자님 입장이라면 저는 34,000원 이하에서 내일 갭 34,000원 이하에서 시초가를 출발하면 34,000원 약간 윗선에서 전량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매도해 놓고 볼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가가 34,000원 이상이다. 출발선상이 그럼 들고 갈 것 같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불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더해서 불타기를 할 것 같아요. 34,000원 이상에서 출발하면.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제 관점입니다. 제 관점이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회사는 분명히 좋아요. 근데 이게 내일 제 관점으로 보면 34,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34,000원 살짝 찍고는 다시 밀린다고. 34,000원 이상에서 출발하면 이건 그대로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항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34,000원 이상에서 출발하면 불타기 할 것 같아요. 네, 요 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4,000원으로 올라간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88,811원. 8만 원대에 들어가셨으면 꽤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한 2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지긋지긋하실 것 같아요. 비중 네. 어떻게 되실까요? 선생님, 네. 지겹진 않고, 네. 그냥 회사를 믿기 때문에 묻어놨어요. 네, 그럼 추가적으로 얼마까지 더 가져가야 하는지 궁금하셔서 연락 주신 거죠? 네네네. 그게 궁금해서 네. 한 9만 원 생각하고 있는데, 9만 원 정도가 1, 2월 달 정도 되면 될까? 그게 궁금해서요. 우리 시청자님 삼성전자 비중은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100%. 오늘 또 100% 특집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럼 일단 네 분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과연 8만 전자를 넘어서 9만 전자까지 갈 수 있을지 네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부정이 한 분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의외인데요. 그렇다면 네. 일단은 긍정부터 들어볼게요. 우리 시청자님 2월까지 9만 원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대표님 2월까지 예. 가능할까요? 2월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이게 2월 그러니까 어떤 시기를 정하는 건 사실상 조금 힘든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너무나 좋은 분위기, 그다음에 반도체 너무나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대로 추세를 타고 간다면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이 추세로는 9만 원 1월 중순에 뚫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굉장히 많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만큼 유명한 회사니까 사실은 떨어지는 쪽에 배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뭐가 붙는다고 보셔야 되냐면 떨어지는 쪽에 배팅을 하는 쪽과 올라오는 쪽에 배팅을 하는 쪽이 항상 접점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자체의 옵션도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옵션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풋 옵션이 존재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뭐 ELW도 존재하고 굉장히 많은 파생 상품 자체가 존재를 해요. 삼성전자는 자체 이거 하나로도. 그러면 이 파생 상품을 쥐고 있는 쪽에서 이게 지금 오른쪽에만 배팅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이 떨어진 쪽에도 배팅을 하거든요. 그게 항상 맞물려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성장성이나 이 회사의 그 매년 성장률을 보면 이게 6만 전자까지 5만 전자까지 막 빠지고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 누르는 힘, 떨어지는 쪽에 배팅하는 쪽이 강하면 눌리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무조건 이 회사가 좋아요, 실적 잘 나와요 이렇게 해서 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삼성전자의 포지션 자체가 위로 배팅하는 쪽에 힘이 클 뿐이지 이게 올라오면 위로 배팅하는 쪽에 힘이 점점 약해지고 누르는 쪽에 힘이 강해지는 굉장히 복잡 다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회사가 많이 커졌을 때는 정상적으로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정말 주식을 크게 성공하려면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만큼 커질 회사를 사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미 많이 커진 회사,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위아래,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배팅하는 양쪽의 힘이 어떻게 분산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이 많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사실 조금 살짝 고개를 저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삼성전자가 신고가 부근까지는 분명히 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어머니? 선생님 신고가까지는 얼마 정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내년에는 간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년, 내년인데 일단 여름은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더운 여름은. 아하. 예. 너무 오래 갖고 있어서 좀. 뭐 지금까지 들고 계셨는데 뭐가 오래입니까? 아니, 주식은 원래 저 삼성전자 제가 처음 투자했는 게 대학교 때였어요. 그때가 8만 원이었거든요. 8만 원이었는데 지금까지 그 삼성전자 들고 갔으면 지금 거의 400만 원 수준이에요. 네네. 그 8만 원이. 네네. 그럼 그때 제가 삼성전자를 왜 팔았을까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예. 이게 원금이 본전까지 왔는데 예. 또 꺾어져 갖고 또 내려가면은 또 연가될 것 같아요. 그런 그 손실에 대한 두려움은 버리셔야 돼요. 주식을 그래요? 하면서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수익은 항상 조금 보고 손실은 커도 참는 버릇이 생기거든요. 그건 진짜 안 좋은 버릇이에요. 주식에서. 수익을 잘 참아야 되는데 손실은 잘 참으면서 수익은 못 참는 버릇. 그걸 버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예. 원금이 돼갖고 도로 꺾어서 내려가면은 거기에 원금장에 전화 요번에 한 번 더 주세요, 어머니. 알겠습니다. 예, 꼭 전화 한 번 더 주세요. 네네. 예.
네, 8만 전자를 넘어서 9만 전자까지 꼭 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2023년 연말을 맞아서 또 2024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연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 네 분께서 꼼꼼히 상담해 주실 텐데요. 문자 샵 2034 그리고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상전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